남자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만 되면은 저쪽쯤에서 계속 그 시간에만 보이시더라고요. 젊고요. 잘생겼고 그냥 멀쩡하게 생겼어요. 아, 그러세요? 네. 잘생기셨어요? 네. 근데 술이 쩔었어요. 아, 문제는. 항상 같은 시간에 나타나 구걸을 한다는 잘생긴 외모의 노숙남. 늘 술에 취해 있다는 점 외에도 이 남자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맨날 사람들한테 $1 플리즈라고 하면서 국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 국어를 영어로 해요? 네, 영어로 했어요. 그 술을 달고 사시는데 네. 그게 소주가 아니고 보드카래요. 보드카요? 네, 저 특이하죠. 보드카 한 병을 들고 $1 플리즈를 외친다는 남자 때문에 그의 별명은 $1 노숙자라고 했습니다. $1 노숙남, 그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가을. 하지만 길 위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쌀쌀해진 날씨는 그야말로 생사가 좌지우지될 만큼 혹독한 계절임에 틀림없습니다. 때에 찌든 얼굴, 비슷비슷한 남루한 옷차림의 거리 위 노숙자들. 그 속에서 소문 속 $1 노숙남을 찾아봤습니다. 깔끔해요, 되게. 깔끔하고 되게 잘생겼어요. 보드카 들고 다니시는 분 있거든요. 아, 보드카. 그분이에요. 아, 보드카 들고 다니시죠? 네. 시민들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1 노숙남을 찾아 나선 제작진. 얼마나 지났을까? 보드카 한 병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호리호리한 남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저기 선생님, 혹시 저기 $1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아니세요? 치우라고. 제작진의 질문에 거칠게 반응하는 남자. 나 그 사람 아니라니까 귀찮게 하네 진짜. 보드카는 선생님 어디서 나셨어요? 아, 뭐 난 먹으면 안 되냐 이거?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줘가지고 그냥 받기만 하는 거야. 나는 몰라. 선생님, 혹시 그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세요? 나야 모르지.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들도 이제 자리 토세 싸움이 심해가지고 말이야. 어디 가는지 나는 모르겠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숙자들 사이의 자리 싸움도 치열해졌답니다. 그 자리 싸움에 밀려 $1 노숙남도 거처를 옮긴 것 같다는데요. 그런데 소문대로 영어로 국어를 하는 남자를 발견한 제작진. 손에 쥔 보드카 한 병과 훤칠한 외모.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분명 우리가 찾던 $1 노숙남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야 씨. 선생님, 지금 혹시 시민분들한테 $1 야 플리즈 꺼져. 와봐 너. 야 예, 선생님. 뭔데? 잠깐만 얘기 저랑 나눠주시죠. 뭐 왜 뭐?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남자. 휘청이는 그의 앞에 뜻밖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안 가? 선생님, 혹시 두 분 하면 안 내려? 안 내려? 알겠습니다. 선생님, 두 분 아는 사이세요? 가라고. 가라고. 카메라 부숴버리기 전에 빨리 가! 가라고! 남자의 보호자라도 되는 걸까요? 제작진을 향해 화를 내고는 사라져버린 여자. 알고 보니 $1 노숙남만큼이나 그녀 역시 이곳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여자분이 저 남자분한테 국어를 시키고 그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그 노숙자가 원래는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네. 정신이 나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데 여기를. 네. 그래서 그 누나가 와서 데려간대요 집으로. 아, 그 여자분이 남자분 누나라는 말씀이세요? 네네네. 소문만 무성할 뿐 진짜 실체는 베일에 감춰져 있는 $1 노숙남과 여자. 이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1 노숙남이 또다시 같은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참을 걸어 편의점 앞에 다다른 남자. 그런데 편의점을 기웃대는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데요. 선생님, 여기 왜 이러고 계세요?
아, 지금 보드카 사야 되는데. 예? 보드카 사야 되는데. 보드카요? 보드카 드시고 싶으셔서 예. 돈이 없으세요? 아니, 돈은 있는데요. 이거 갖고 저 보드카 좀 사다 주세요. 네네, 주세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어젯밤과는 달리 순하디 순한 양으로 변한 남자. 제작진이 보드카를 건네자 허겁지겁 마시기부터 시작합니다. 대체 그는 왜 돈이 있는데도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그런 빌딩 막힌데 막 이런 데를 제가 못 들어가요. 거기 막 들어가면 막 숨을 못 쉬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남자의 이름은 박헌수. 올해로 32살이라는 그는 알코올 중독과 함께 극심한 폐소 공포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저도 되게 말짱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뭐 대학교도 다녔고 그때는 진짜 되게 뭐 멋있었죠. 예. 뭐 술도 안 먹고 되게 인기도 좋고 제 입으로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잘 돼갖고 이제 가족들이 다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고 저도 이제 따라서 가서 이제 공부를 더 해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미국에 가서 이제 한 1년 있다가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매캐한 막 그런 냄새가 막 들어와서 눈을 떠보니까 막 사방에 막 연기가 있는 거예요. 불났다 뭐 싶어갖고 이제 엄마 아빠 있는 방으로 바로 갔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제 부모님이 안 움직이고 계셨어요. 전혀 안 움직이셔서 나는 이제 돌아가셨구나 생각을 했고 소방관이 와서 이제 나를 막 때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끌려 나왔어요. 내가 막 끌려 나오는데 엄마를 봤어요.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죽은 줄 알았는데 손이 움직였어요.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원망스러운 그런 눈빛이었어요. 내가 그때 다시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나 혼자 그때 그냥 나도 죽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살아갖고 지금. 불의의 화재로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헌수 씨.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그가 고통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술뿐이었다는데요. 처음에 소주를 마셨는데 근데 맨날 토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놈은 마셔도 그냥 막 취하기는 하는데 다음날 좀 몸이 괜찮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사고 후 찾아온 폐소 공포증은 결국 그를 노숙자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나 많이 먹었어. 나 많이 먹었어. 그냥 이렇게 노숙하고 사는 게 뭐 이 방법밖에 제가 살 길이 없으니까. $1 please. $1 please. $1 please. Help me. All of them. All of them is okay. Thank you. 구걸을 하며 돈을 모아 술을 사 마시는 헌수 씨. $1 플리즈는 그가 찾아낸 나름의 노하우였다는데요. 영어로 하니까 좀 더 사람들이 좀 신기하고 그러니까 돈을 또 잘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걸을 통해 어렵게 받은 돈은 헌수 씨의 차지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돈을 뺏어 가시더라고요. 뭔 상관인데요? 두 분이 어떤 관계세요? 그 내가 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야! 안 가요? 가라고요. 찍지 마요. 헌수 씨를 끌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여자. 여자가 헌수 씨를 끌고 간 곳은 한강변의 다리 아래였습니다.
노숙을 하려는 듯 익숙한 손길로 잠자리를 만드는 여자. 헌수 씨를 아이 다루듯 하는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뭐 나누. 하는 거야 지금? 어? 아니 뭐 여기까지 왜 따라와요? 여기를? 우리 관계 알아갖고 뭐 하려고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아, 거예요? 그 아픈 사람 개불 알았어. 저기 가 있어요. 저기 가 있어요 좀. 아니 조금만 얘기 좀 나누. 알았으니까 저기 가 있으라고. 직접 밥까지 챙겨 먹이며 헌수 씨를 돌보는 여자. 다시 보니 헌수 씨는 착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 대체 어떤 관계인 걸까요? 얘가 돈 벌면은 다 술 먹는 대로 쓰니까 예. 내 술을 먹어야 사는 건 내가 아는데 얘가 몸이 망가지잖아요. 내가 그거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내가 조절 좀 하라고 돈 뺏는 거지. 나쁜 마음으로 뺏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분이 무슨 관계신 거예요? 부부예요. 두 분이요? 예, 제가 와이프고 이 사람이 남편이고 그래요. 여자의 이름은 이윤소. 헌수 씨와는 동갑내기 부부라고 합니다. 어제보다 많이 안 마셨어. 이뻐. 아이고. 네, 사 알았어. 다정한 모습은 평범한 부부와 다르지 않지만 어느새 노숙자 생활 5년차라는 그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20살부터 시작된 둘의 사랑은 대학 시절 내내 변함없었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여자들이 다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멋있는 남자였는데. 근데 미리 얘기 안 했어. 미안해. 네가 마음고생할까 봐 얘기 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건 미리미리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해. 대신 미국 가면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할게. 1년만 참어.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석사과정 마치니까 그때 우리 결혼하자. 진짜야? 그럼. 약속. 갔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시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도 안 거르고 매일매일 저 학교 갈 때도 전화하고 회사 다닐 때도 전화하고 일주일을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화를 받던 사람이 전화가 안 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당장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데가. 이상하게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까 나쁜 생각만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다 이렇게 딱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냥 그랬던 거 같아요. 일주일 동안 연락 안 되다가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헌수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래서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래?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 내가 뭔 일이냐고 계속 물어봐도 대답도 뭐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전화 끊고 바로 날아갔어요. 제가 살던 집에 불이 나가지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고 이제 헌수만 겨우 빠져나왔는데 얘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지.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처음 봤는데도 말을 한마디도 못 해요.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헌수야, 너 왜 그래?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나가야 돼. 나 좀 데려가줘. 헌수야, 12시가 넘었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집이 다 타고 있어. 여기가 저렇게 빨리 나가. 박헌수, 정신 차려! 도대체 불이 어디 난다는 거야? 자, 네가 봐. 봐! 불 안 나지? 괜찮으니까 정신 차리자. 응?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 엄마 죽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짧았어요. 발작하는 시간이. 한 5분? 한 10분? 뭐 이랬어요.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얘가 병원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간 거잖아요.
헌수가 폐소공포증이 걸렸다는 거를 몰랐어. 병원에 가고 알은 거예요. 나가 살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나가 살자. 그렇게 헌수 씨와 함께 노숙 생활을 선택하게 된 윤소 씨. 많은 것들을 포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헌수가 지금이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 같아. 그거 희망 하나 갖고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나 화장실? 화장. 화장실? 잠깐만. 알았어.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밤낮으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윤소 씨. 안 닦고 왔어. 이런 생활이 힘들고 지칠만도 한데 윤소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잘 땐 진짜 이쁜 것 같아. 에이구 착해. 진짜 착해. 헌수 씨가 겨우 잠이 들고 이제 좀 한시름 돌리나 했는데 윤소 씨의 하루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데요. 뭐 다른 거는 다 뭐 어떻게 하겠는데 헌수 약값은 좀 비싸가지고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좀 벌어야 돼. 헌수 씨의 약값을 벌기 위해 새벽마다 하게 됐다는 아르바이트. 철판에 단단히 붙어있는 찌꺼기와 기름때를 벗겨내는 것이 윤소 씨의 일인데요. 적을 때는 200개 하고 많을 때는 300개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벽에 하는 일이니까 낮에 뭐 8시간, 10시간 일하는 사람들보다 짧게 일하고 조금 더 받는 것 같고 그래요. 철판을 닦아내느라 밤새 독한 세제에 젖어있는 윤소 씨의 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뭐 하나 보여줄까요? 뭐요? 나 옛날 사진인데 이게 윤소 씨예요? 나 옛날에 외국계 회사 다녔었어요. 그래도 잘 했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냥. 근데 후회는 안 해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는 후회는 안 해요. 고무장갑 끼고 하라니까. 아유 이걸 고무장갑을 끼고 언제 해요? 맨손으로 해야지. 빨리. 아우 고무장갑 끼면 이게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렇지. 손상해서 안 돼. 아유 됐다니까. 맨손으로 해야 조금 더 빨라요 손이. 상하시겠다. 손이 상해도 빨리 하고선 가야지 또 선수 기다리니까. 그날 새벽 일을 끝내고 헌수 씨에게 돌아가는 윤소 씨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헌수 자고 일어나면은 술 기운 떨어져갖고 되게 괴로워하거든요. 빨리 가서 옆에 내가 있어야지 얘가 안심을 하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뛰어왔는데 헌수 씨는 어딘가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헌수야. 일어났어? 다 왔어. 잘 잤어? 발작이에요 이런 게. 약 먹으면 그만 괜찮아져요. 이거 안 꺼지냐. 야 얼른 약 먹어 이거. 어? 야 얼른 먹어. 이거. 꺼주라고. 너나 처음 먹어. 이거 좀 먹어야 되잖아. 먹... 건들지 말라고 내가. 아우 좀 물 마시라고. 치라고. 발작과 함께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헌수 씨. 약을 먹은 뒤에야 조금 진정이 되는 듯 했는데요. 내가 늦게 왔어? 아, 미안해. 나가자 이제. 가서 얼른 술 먹고 기분 좀 차리자. 윤수한테는 되게 미안하죠.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컨트롤이 안 돼 모르겠어요. 사실은 상처 안 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예, 맨날 똑같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듣고 좋을 수가 없죠. 속상해요. 지금 보기에는 헌수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헌수가 없으면 안 돼요. 며칠 뒤 헌수 씨는 평소처럼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윤소 씨 안색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감기 왔나 봐요. 그냥 약한 봉지 사 먹으면 괜찮아져요. 고된 바깥 생활에 몸이라도 상한 걸까요? 윤소 씨의 상태가 생각보다 꽤 심각해 보였는데요. 왜? 괜찮아? 그만 들어가자. 아니, 내가 지금 돈을 엄마 못 받았는데 내일 이거 그 보드카 살려면 좀 더 받. 내가 훔쳐서라도 사다 줄 테니까 그냥 오늘 좀 들어가자고 좀. 결국 발걸음을 되돌려 서울역을 빠져나온 두 사람. 돈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겠다는 윤소 씨를 설득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움직이면 안 된다. 여기 있어. 아픈 아내와 함께 병원에 들어가고 싶지만 폐소 공포증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헌수 씨.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내가 저기 건물 같은데 못 들어가니까. 체온부터 잡을게요. 길거리 생활 5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검진.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되던 순간 윤소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 소변 검사 통해서 혹시 임신 여부 알아볼 수 있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서 준비하세요. 난데없이 임신이라니 윤소 씨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겠죠. 아니길 바래야죠. 지금 임신 한 8주쯤 해당될 것 같아요. 그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어요. 충분히 잘 쉬고 규칙적으로 잘 식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윤소 씨 임신이 확실하답니다. 8개월 뒤면 엄마가 된다는데요. 임신했대. 마땅히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는 두 사람. 그날 밤 거처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엔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대책 없이 자리를 피해 술만 마시는 헌수 씨에게 윤소 씨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아 무슨 말을 좀 해보라고. 네 새끼래잖아. 어? 네 새끼를 가졌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냐고 지금 이렇게 무덤덤해 이렇게. 아우 진짜. 술 그만 마시고 말을 하라고.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낳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내를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기를 길에서 키울 수도 없고. 저희가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요. 사생아로 엄마 밑에 올려야 되는. 모르겠어. 지금까지 내가 참 헌수랑 이렇게 세상을 좀 등지고 살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좀 맞추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다음 날 아침 무슨 결심이라도 한 걸까요? 두 사람이 서울역이 아닌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일단 혼인신고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구청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가는 방법이 버스밖에 없으니까 일단 다 봐야죠. 버스를 탄다는 공포감에 안절부절 못하는 헌수 씨. 겨우 용기를 내 버스 안에 들어가 보는데요. 내릴까? 내려. 역시나 무리였나 봅니다. 늘 손에 쥐고 있던 술도 없는 데다 폐소 공포증까지 겹쳐져 헌수 씨 몹시 힘들어하는데요. 결국 한 정거장도 가지 못하고 버스에서 뛰쳐내리고 맙니다. 급하게 구해온 술을 마시고 나서야 진정이 되는 헌수 씨. 혼수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오래 걸리는데요.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한참을 걸어 윤소 씨가 집을 나오기 전 살았던 동네의 구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버지가 4년 전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저희 윤소 씨 아버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실종사 처리를 해버렸더라고요. 손에 지문을 확인해서 주의를 하면 되는데 저분께서 지금 손에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안 나와요, 지금. 지문제가 안 된다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매일 독한 세제에 손을 담그고 철판을 닦았던 탓에 윤수 씨 지문이 모두 닳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서류상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윤수 씨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망 신고를 한 아버지가 신고를 철회하는 것뿐이라는데요. 상황이 안 돼요, 그게 지금. 내가 모셔올 수 있었으면 진짜 모셔왔죠.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버지가 자신을 사망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소 씨. 결국 그 길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요. 대체 아버지는 왜 멀쩡하게 살아있는 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요? 아빠, 나 구청에 갔다가 아빠가 나 사망 신고했어? 5년 만에 만난 딸이건만 매몰차게 대하는 아버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윤소 씨도 뒤돌아서는데요. 딸에게 받은 아버지의 상처는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애가 그 거짓골을 하고 다니는 거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아주 오장이 터져요, 오장이 지금. 아버님이 사망 신고한 건 맞으시네요. 오죽해야 내가 딸 하나 있는 거 사망 신고까지 했겠어요. 아니 나는 아주 지긋지긋해 아주.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솔직한 심정이 애비 마음이 이게. 제가 5년 전에 헌수랑 데리고 나오면서 제 아빠랑 연을 끊었어요. 어디 아픈 거야? 아버지는 이제 애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병원에서 이제 알아서 해줄 거라고. 현수야, 치료 잘 받아. 진짜 괜찮은 거죠? 처음엔 다 그랬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사람이 폐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염려 마세요. 현수 씨, 가시죠. 괜찮아. 이게 병원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얘한테는 미치는 일인 거예요. 그 나아지지 않고 계속 더 안 좋아지는 거야. 더 악화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맨날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빠가 헤어지라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네, 여보세요? 박건수 씨 보호자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이윤소 씨가 박건수 씨 직접 퇴원시키셨습니다. 걔네들 태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 저야 모르죠. 아버님, 일단 저희 결제 금액이 입원비랑 진료비랑. 저희 엄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정상도 아닌 남자를 따라가겠다고 딸이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화보다는 가슴에 상처가 많이 크신 것 같아요. 제가 대못을 받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저한테 아무리 저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던 그날 저녁.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윤소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고작 생각하고는 이따위로 살려고 집 나갔어?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빠. 네가 하는 꼴이 뭐야 지금 이게? 아빠, 나 지금. 정 살고 싶으면 네가 그거 버리고 와. 깨끗이 잊어버리고. 아빠. 신경을 너무 곤두세운 탓일까요? 갑자기 입덧이 찾아온 윤소 씨. 아버지에게 숨기고 싶었던 임신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임신한 애를 길바닥에 내팽겨치고 이게 네가 할 짓이야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구청 간 거잖아, 오늘 내가. 근데 아빠가 사망신고를 해갖고 내가 그거 못한 거잖아, 내가.
그걸 왜 이제 말해? 아빠가 여기까지 지우라 그럴까봐 내가 말을 못했지 내가. 왜 멀쩡한 사람을 죽여놓기는. 딸의 절규에 발걸음을 돌리고 마는 아버지. 어떡해. 두 사람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거처로 돌아온 윤소 씨는 기진맥진한 채로 쓰러져 버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헌수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헌수 씨가 드디어 큰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윤소도 가족 다 버리고 그렇게 아프게 사는데 이제 좀 저도 정신 차려 보려고요. 그렇게 아끼던 술을 모두 강물에 흘려보낸 헌수 씨. 비워진 술병처럼 두 사람의 슬픔도 저 강물에 떠내려 보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계속되는 입덧으로 밤잠을 설친 탓에 평소와 달리 늦잠을 자고만 윤소 씨. 헌데 윤소 씨 옆에 있어야 할 헌수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헌수야! 헌수야! 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지? 나 안 일어나니까 혼자 나갔나 보다. 예. 어디를요? 서울역밖에 갈 데가 없는데. 헌수 씨를 찾아 나선 윤소 씨. 늘 가던 그곳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헌수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윤소 씨에게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자신이 사라져주는 것이 윤소 씨를 위한 일이라 생각한 것은 아닌지 윤소 씨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헌수 씨를 찾은 곳은 서울의 한 병원 앞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힘겨운 걸음을 내딛는 헌수 씨. 제가 이제 바뀌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독하게 맘먹고 안 되면은 되게 해야죠. 15층 높이 건물에서 그냥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용기래요. 발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그 일어나는 그 친구의 그 힘든 모습들이 내 눈에 다 보이는데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되게 희망을 저한테 줬던 날인 것 같아요. 며칠 뒤 늘 만나던 그곳에서 헌수 씨와 윤소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 오늘 집에 들어가요. 아빠 그때 저 임신한 거 아시고서는 제가 또 헌수 이제 병원 치료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거 아빠 의외로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집에 다시 들어오라 그러셔가지고요. 네. 여기 있는 거보다 그래도 알 것 같아서 저기 들어가려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래 죽느니 저래 죽느니 그냥 진짜 미친놈처럼 그냥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의 엄마 아빠도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윤소 씨.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녀를 위해 이제 헌수 씨가 용기를 냅니다. 안 버려서 나를 떠나지 않아서 너무 고맙고 내 인생 걸고 내가 정말 해볼 테니까 믿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윤수한테. 항상 사랑을 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늘 사랑할 거라고. 너를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있었던 거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길 위에서 찾은 두 사람의 진짜 사랑. 앞으로 이들의 삶에 희망만 넘쳐나길 기대해 봅니다.